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이몽진입니다. 앞으로 전북의 현안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냉철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 장수 배대리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배대리집에 대한 충격적인 피해 실태 보고서가 추가로 밝혀지고 장수군이 피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려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장수 배대리집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수 배대리집 대책위원회 유승근 집행위원장님, 이번 주 대책위가 장수군청을 점거했습니다. 네. 올해 초 2월에 배대리집 피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그 사건 일어난 발단은 내부 고발로 인해서 사건이 발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후로 장수군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행정적인 편의 조사였다라고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기만 두고 볼 수 없기에 시민단체에서 함께 연대하여 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김인태 교수님, 예. 네.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셨죠? 네.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밝혀진 피해 사실들이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부연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밝혀진 사실은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의뢰받았던 내용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장수판 도가니다. 실제 도가니 사건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 노동 부분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착취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외부로부터 장애인을 공급받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 노동을 잘 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 장애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족들도 실제 이 폭행에 성추행에 가담한 아주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올해 초 이제 배대리집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제보로 이제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대부분 내부 고발이 아닌 것은 밝혀지기 힘든 상황인데, 김 교수님, 고립된 환경에서 이 같은 피해를 반복할 경우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이 미쳐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군산 목양의 집 그 1심 결과 판결문을 보게 되면 판사가 저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에 있는데 가해자와 인사를 나누고 웃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 고발한 내용처럼 심각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이렇게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고 감금되고 특히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이 깨지면서 의존적이고 그리고 항상 순종적이고 그리고 독일어로 우리가 안개보렌의 운터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머슴이다. 이거는 바로 노동과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장악할 때 쓰는 수단인데요. 그 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영빈 변호사님, 배대리집 사건이 올 초 세상에 처음 드러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후 배대리집에 대한 법적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책임 있는 관리 주체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의혹 차원, 내부 고발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그 관리 주체가 나와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형사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을 직무집행 정지를 시키고 그 피해자들하고 가해자들하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해자들이 그 위법 사항들을 감추기 위해서 위력을 가한다든지 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와 분리를 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이사들을 통해서 현재 이 베델 장인의 집은 이사들이 다 사임을 사실상 도망가 버린 상태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남은 문제들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사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재발 대책 등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법적 조치인데요. 네, 장수군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 2월 25일 날 내부고발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장수군에 사실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 중에 일부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시민사연체가 관심을 가지고 언론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7월 1일 날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 시설인들을 강제 전원 조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 시설을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전원 조치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손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그 관계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변호사께서는 이제 행정적 법적 조치가 아주 기대치에 미흡하다 뭐 이렇게 예. 진단을 하고 계시군요. 예. 유승근 위원장님, 최근 장수군이 피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권 침해가 있다는 문제는 그 아까 김행민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분리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장수군에서는 분리 조치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수군에서 했던 거는 편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강제 전원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지금 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베델의 집에 베델 장애인의 집에 들어가서 천막을 인권 지킴이라는 문구로 천막을 저희들이 쳤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행정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행정에서 두고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전원 조치 관련된 문제가 시급하게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착금은 현재 도에서는 지금 그게 사업이 되고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장수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지금 도하고도 지금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계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립 지원 문제는 후반부에서 네네네. 다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장수 베델의 집 피해 실태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봤고요. 이번에는 장애인 시설의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번 장수 베델의 집 피해 장애인들 중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과거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자림원 피해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자림원의 조사를 담당하고 민간대책협의회의 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한 본인으로서는 먼저 도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림원 문제 해결 당시 저희가 이 문제를 저지른 이사장의 문제, 그다음에 법인의 문제, 이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거주했던 피해자들의 문제를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 사이에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온갖 성추행과 성폭행을 목격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한테 잠깐 잊혀진 사이에
장수 배대리 집으로 전원 조치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 법인에서 그 전원 조치될 때는 법인으로 전원 조치되게 돼 있는데 그때는 배대리 집이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조치 과정, 입소 과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또 다시 배대리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또 노동에 동원이 되고 성추행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또다시 장수군이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를 강제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막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 정도의 2019년에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런 똑같은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10년 이상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38살입니다. 이 청년이 제일 많이 노동에 시달리고 제일 많이 맞았던 청년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은 이 청년을 집으로 귀가 조치시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랑 여러 가지 시끄러울 테니까 잠깐 집에 데려가 있어라. 그리고 다시 데려오겠다. 그래가지고 귀가 조치돼요. 그래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귀가 조치된 이 청년을 집에서 데리고 있기는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장에게 자, 이 청년을 다시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장수군에 연락해라. 조치해 놓겠다. 그리고 장수군에다가는 장수 정신건강보건센터로 보내라. 거기 준비해 놓겠다. 정신건강보건센터는 정신장애인들이 가는 데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요. 거기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 38살 청년은 강제로 거기 가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아이고 밝은 청년입니다. 얼굴도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이런 청년을 폭행에 시달리게 하고 거기도 모자라서 이제 강제 전원 조치해서 정신병원의 수용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전라북도 장영수 군수의 수준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연민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심각한 문제를 장영수 군수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을 다시 전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서요. 그랬더니 지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다 온 사람이니까 장애인 탈시설 대상자가 아니니까 자립지원금 줄 수 없다라고 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지자체장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시설을 옮기고도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장수 배대리 집, 또 전주 자림원 사건 외에도 남원 평화의 집 등 장애인 시설의 피해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형사적 처벌은 사안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자림원 사건은 그 전주판 도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2009년 당시에 원장하고 국장이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4명을 그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요 사실로 돼서 각각 징역 13년하고 10년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근데 이번 배대리 장애인의 집 같은 경우는 성폭행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다릅니다. 강제노동, 그다음에 성추행, 그다음에 폭행, 그다음에 횡령 이런 건들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횡령 같은 경우에 경제범죄는 그 관련 법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첨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그 시설장이나 운영장이 그 장애인을 학대한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뭐 관용의 정상 참작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처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이러한 그 가학행위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좀 보상 부분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처벌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그 보상 관련해서 그 형사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받게 되는 금액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가 싶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강제노동에 있어서는 그 뭐 이사장이나 그런 가해자들이 뭐 기록을 남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사소송상에
사실관계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걸 법원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장수군이나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리고 민간 협의회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제가 그 어떤 법원이 아니라 다른 뭐 민간 협의라든가 이 문제를 이전에 소송을 통하지 않은 단계에서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자리먼 사건에서도 지금 현재 그 성폭행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민사적으로 그 피해 여성 4명, 피해 장애인 4명 관련해서 지금 민사적으로 지금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 절차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법적 조력을 현재 뭐 진행하고 계신. 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피해 장애인들이 그 형사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이 약자를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건에 또는 이런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지자체장들의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무관심도 있고 무책임도 있는데요. 지금 장수 배대리집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지자체장과 협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수 배대리집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사로 참여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 가해자인 서정이 제출한 이사 명단을 그대로 이사로 선임을 해서 도에다 제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자체가 이렇게 인권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건 꼭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전국 권역권에 다 두는 거예요. 근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장수군과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인권옹호관이 공식적으로 인지과학연구소에게 조사 의뢰하고 또 이 조사 의뢰한 기관은 10몇 년 동안 전국의 제일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다가 의뢰해서 2시간 만에 11명을 조사해서 실제 자기네들 조사 내용에서는 자립하기 원한다고 써 있는데 전체에다가 다 전부 다 전원시설 원한다. 이걸 근거로 전원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장수군이. 이런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리고 각 지역에 또 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옹호기관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그렇고 전주시에도 인권옹호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만이 충분히 활용되고 이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노력을 해도 지금 같은 일은 반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 안에서도 잘 못하고 있고 실제 역할들을 지역에서도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분석해 오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안타깝다 이런 심정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 가난한 전라북도가 이런 인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될 텐데 시설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전라북도가. 근데 인권이 또 제일 취약한 곳입니다. 이제 그런 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의 비리가 반복되는 걸 보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매년 1회 그 지자체에서 인권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후 그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생겨도 경고나 주의 조치로만 끝나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시설의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피해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전북의 장애인 수가 광역단체로서는 전라북도가 이제 전국 두 번째라고 그러죠. 네. 예, 장애인 복지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수건의 이번 피해자 전원 조치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 한국이 이제 대통령 공약이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에다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한국은 장애인을 분리하고 격리시키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자. 라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상에서 실제 시설에 있는 거주인들이 한꺼번에 다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배대대 집에서 오랫동안 강제 노동과 성추행과 폭행에 시달렸던 사람들만큼은 한 번 정도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전부 다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중증이라도 다 받겠다. 그리고 한번 자립을 시켜보겠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법상 규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1,2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전라북도는 1,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1인당. 그리고 700만 원을 지자체가 내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30% 정도를 내서 1,000만 원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하는데 이것 갖고도 사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LH공사라든지 이런 게 서울 사례를 따라서 주거는 LH공사가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요. 이런 행정적인 지원 여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안 됐던 장수군의 부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전원 조치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고요. 이런 자립생활은 결국은 지자체만 갖고 못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우리의 한 구성원이다.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지원할 때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자립을 시작할 때 뭐 바자회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릇들 또 전자제품 이런 것도 우리 같이 나누자. 그리고 여가 생활 우리 같이 보내자. 그리고 카페에서 마주치거나 식당에서 마주칠 때 살짝 피하지 말고 따뜻한 눈숨을 보내자. 이런 걸로서 지역사회에서 전주에서 전북에서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건 하나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예. 뭐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탈시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 위원장님, 최근 저희 전주 MBC 뉴스에서도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이죠. 이제 미국의 콘노이 박사를 모셔서 장애인 탈시설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선진국의 시설은 당연히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설이 있는데 그 저희 한국과 선진국과 차이는 뭐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별 서비스, 이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이 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외출이라든지 동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폐쇄적인 공간, 단체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삶, 맞춤형 서비스에 맞게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탈시설은 맞춤형 서비스가 전제돼야 되고 또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도 깔려야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 국내에서 아직 그런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MBC에서 콘노이 교수를 인터뷰나 모셔와서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 이후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리고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서 실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격리 분리 조치를 해놓고 사회에서 복지적인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하면서 나름대로 효율적이라고 해왔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콘노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탈시설이란 말도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격리하고 분리시킬 권리는 우리 누가 아무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지금 생각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장수군 또 전라북도 전주시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탈시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 월요일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 장수군, 그리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각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참여한 그 민간 협의체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요하게 논의된 것들이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그다음에 자활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전주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이에 관련돼서 책임지고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자립 전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자립 지원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30%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70%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립 지원금을 준비하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LH에 요청을 해가지고 긴급 주거 지원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LH의 주거 공간을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조치들은 장수군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민간 대책 협의회에도 장수군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돕고 싶어도 시작은 장수군에서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 지원도 LH에 대한 주거 지원도 사실은 장수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금 관한 것도 장수군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주시로 이관을 시킬 때도 장수군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유 위원장님, 자치단체가 자립 지원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네.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지만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행복 추구권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사회 약자들도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역사회에서 그 인식과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이 제일 살기 힘든 고장이 됐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공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북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장수군수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들을 전원 조치를 시키고 협의하지 않고 시설을 폐쇄시키고 또 가해자가 추천한 사람을 임시라고 선임하고 이 장애인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면면에 대해서 긍휼함도 없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없는 이 장수 지자체장은 정말 각성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고용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 여건이라든지 인권 보장 그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이라든지 사회의 모든 환경 부분, 복지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각 기업체, 각 시민들, 학교, 공공기관들도 우리가 고용정책에 앞세우면 지금 군산에서 벌어진 것처럼 장애인을 한 달간 고용하고
임금 5만 원을 주는 그런 범죄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수 배대리집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피해 장애인들의 피해 사례와 또 장애인 문제 실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네. 이게 토론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런 폐쇄적인 구조 또는 관련 종사자의 개인적 일탈 문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완벽할 수도 없고 뭐 선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최소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그다음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자정과 정상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피해자들을 이제 법적으로 구조를 하면서 도와드리면서 관리 감독 주체, 그러니까 장수군의 회피와 태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이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정말 많이 놀랬고요. 자리만 사건은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었는데 관리 감독 주체인 전주시가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전주시 전라북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려고 해도 정말 책임 있는 관리 주체인 장수군이 회의조차 참석을 안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 시간에도 장수군청 앞에 가 보면 장수 사과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 농민들을 한 번도 장수군수는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군청실에서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인 단체들이 와서 장애인 인권 개선하고 대책위에 협력하라고 하는데 장수군수 얼굴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군수를 공천하고 지자체장을 만든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여당입니다. 책임지고 장수군수는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전국적인 장수 농산물 불매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퇴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님. 네,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이슈거리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장수군에서 앞장서서 책임지게끔 나서서 발빠르게 저희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장수 배대리 집에서 장애인들의 강제 전원 조치에 이제 항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시민단체 대책위가 천막농성을 한 지 43일째입니다. 그리고 장수군수가 대화에 나서지 않아서 장수군수실을 점거한 지 오늘 이제 4일째가 돼갑니다. 이분들이 이제 태풍도 그 사이에 2번이 지나갔는데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가정이 없어서 뭐 노숙을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행안위하고 보건복지위에서 이 장수군 배달장애 집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그럼 되는 거거든요. 장수군은 더 이상 도민 그리고 국민 나쁘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설 장애인들의 고통이 우리 사회와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제2의 장수 배대리집 사건을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장애인 복지 정책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